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전달 2주차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의 내용을 다 다루었는데요. 1장에서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그 열전달 메커니즘도 설명드렸고, 계산하는 식도 설명드렸고, 예제를 가지고 한 문제씩 다 다뤄봤어요. 그리고 전도 부분에서 열전도도, 열확산도 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대류와 복사는 뭐 뒤에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책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쭉 정독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풀어볼 문제를 제가 여기 좀 써드릴 테니까 각자 노트에 정리를 해두시고, 일단은 제가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숙제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그때 그 숙제 검사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지금 그 숙제를 제가 꽤 많이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올려서 하는 것이 서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 스캔해서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더 궁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전에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노트에다가 풀어오고 앞에 나와서 무작위로 나오게 해서 이제 풀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 상태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 꼭 제가 낸 숙제, 연습 문제를 잘 풀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숙제 문제를 한번 여기에 표시를 해 볼게요.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 연습 문제 답이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푸른 다음에 그 답을 맞춰볼 수 있도록 답이 있는 문제 위주로 22번, 24번, 그 다음에 28번, 31번, 34번, 35번, 40번, 그 다음에 43번, 49번, 50번, 54번, 60번, 그 다음에 65번, 69번, 71번. 좀 많은가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1장에서 열전달의 세 가지 방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도, 대류, 복사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좀 다소 많은 감이 있지만 이걸 확실하게 풀어두면 뒤에 나오는 이제 전도, 대류, 복사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1장에 나오는 쉬운 형태, 상대적으로 뒷장보다는 쉬운 내용이니까 이걸 좀 충실히 잘 풀어두세요. 노트에다가 꼭 잘 직접 풀어두시고 그 답과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고 잘 보입니까? 네. 그럼 지우고 이제 2장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1장에서는 서론격으로 열전달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할 텐데요. 2장에서는 열전도 방정식, heat conduction equation이죠. heat conduction equation. 우리가 1장에서 열 전도하면 프리에의 전도 법칙 Q.은 KA 델타 T
델타 X라고 심플하게 1차원적으로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3차원적으로 또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고려해서 일반화된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화된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 중에 가장 심플한 형태가 이 프리에의 전도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에의 전도 법칙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2장에서 다루고, 그러면 이제 보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리에의 전도 법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였죠. 여기 벽이 있다고 쳤을 때 벽의 두께가 델타 X고 벽의 온도 차이 T1, T2에서 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Q가 흘러가니까 Q 다시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미세한 벽이라고 가정하면 저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것은 이제 KA T1 빼기 T2 나누기 델타 X죠. 이것을 마이너스로 붙이고 마이너스 KA T2 빼기 T1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미세한 델타 X로 생각하면 KA DT DX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DT라고 하는 것은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됐죠. 1차원 원디 컨덕션. 저게 이제 열전도 방정식 중에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의 어떤 한 결과값, 아주 스페셜한 경우가 바로 프리에의 전도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리에의 전도 법칙을 이렇게 1차원 데리베티브로 미분식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는 이 열 전달의 방향에 관한 얘기인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X가 증가하는 방향에서 온도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항상 DT, DX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요 흐른 X 방향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KA T1 빼기 T2 나누기 델타 X. 근데 이게 DT로 바꾸기 위해서는 T2 T1으로 해야 되니까 델타 X는 X2 빼기 X1이 맞잖아요. 이거는. 근데 델타 T는 T1 빼기 T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DT. 이것은 그냥 그대로 D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방향을 나타낸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온도는 떨어지니까 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푸리에의 전도 법칙이 사실은 일반화된 방정식으로부터 특별한 경우로 사실은 나온 건데, 처음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뉴턴이 이제 이 식을 개발을 했지만, 이제 더 엄밀하게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하면, 전도 상황에서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하면 열 전도 방정식이 나오고, 그거의 특수한 경우가 이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열 전도 방정식을 한번 우선 결과식을 한번 쓰고, 그걸 쓰고 나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식을 먼저 쓰면 우리 3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34페이지 1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 1차원만, 우선 X방향 1차원만 고려합시다. Y방향, Z방향은 그냥 추가만 하면 되니까 1차원, 그 다음에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변한다. 1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을 봅시다. 열전도 방정식. 교과서에 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4페이지. 페이지 34페이지. 2-13식인데,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우선 결과식을 한번 쓰고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간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여기에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K 열 전도도 알죠? 그 다음에 X 방향의 온도 기울기가 있네요. 그래서 K 곱하기 DT dx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KA DT dx면은 Q닷이죠. Q닷. 그러니까 KA DT dx니까 이게 Q닷 나누기 면적에 해당하는 거네. 요 값이 이 값이 Q닷 나누기 면적에 해당하는 값. 이럴 경우 우리가 이걸 스몰 Q닷으로 써요. 스몰 Q닷. 스몰 Q닷은 면적당 라지 Q닷. 단위가 뭐겠어요? 그러면 와트 퍼 미터 제곱. 면적당 열 전달률 또는 줄여서 열 유속. 이것은 Q닷은 열 전달률. Q닷 단위는 와트. 열 유속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소문자로 쓴다. 그러니까 얘는 K 델 T 델 X는 열 유속에 해당해요. 열 유속. 면적당 열 전달률. 근데 그거의 X 방향의 변화죠.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열 유속이 변화한 양이 되겠어요. 열 전도로 들어온 양.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E-인데 볼륨당 에너지의 율인데 제너레이션 열 생성률이 되겠어요. 열 생성률. 어느 고체 덩어리를 생각했을 때, 사각 덩어리를 생각했을 때 그 우선 X 방향으로만 고려를 해봐요. 아까 그 벽면처럼 벽면 앞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뒤에서 설명하겠죠. 이게 벽면으로 지금 X 방향으로 열이 흐른다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열, 나가는 열의 차이가 이게 되겠지. 이게 전도로 들어오고 나간 거의 그 차이값 요게. 그 다음에 E 닷 제너레이션은 이 내부에서 열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전기 히터가 있다거나 여기에 뭔가 석탄이라면 석탄은 여기 내부에서 타잖아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지. 내부 열 발생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로 들어오고 나간 거 차이 더하기 내부에서 발생한 거가 좌변이 되고, 우변은 뭐예요? 우변은 로시 델타 T 요거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곱하기 로시 델타 T가 뭐예요? MC 델타 T 생각하면 되지. MC 델타 T가 뭐였지? MC 델타 T 어느 질량 M을 가진 물체에다가 비율을 곱하고 온도 차이를 곱하면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니까 로시 델타 T는 볼륨당 에너지가 되고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볼륨당 에너지 변화율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컨트롤 볼륨, 이 시스템의 온도 상승분 곱하기 로시니까 이 에너지가 변화하는 율이에요. 시간당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를 잡으면 시간당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율은 네트로 들어온 전도로 들어온 열 더하기 내부에서 발생한 열. 그러니까 네트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가 저 좌변식이고, 전도로 들어온 거, 내부에 뭔가 히터가 있다거나 또는 석탄처럼 여기서 타고 있다거나 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한다.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게 합이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의의 시스템을 잡고 X방향의 전도만 고려했다고 치면 X방향으로 네트로 들어온 열 더하기 내부에서 발생한 열만큼 온도가 상승하면서 내부의 열이 저장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리적으로. 그걸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물리적 개념 그대로를 33페이지부터 저식의 유도 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벽면을 생각하고 벽면을 생각해서 여기에 임의의 델타 X에 대해서 요 미소 요 슬라이스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는 전도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리고 네트로 들어가는 전도 열 전달률 더하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발생률 합은 얘의 온도 상승으로 저장되는 에너지. 그렇게 되니까 그 과정이 여기 이제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각자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는 그냥 이 식을 쭉 쓰시고 물리적인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보시고요. 유도는 간단하니까 유도 해보시고 만약에 저게 3차원이 되면 저 식이 이제 3차원이 되었다. X방향의 전도만 고려할 게 아니고 상황이 Y방향으로도 열이 전도될 수 있고 Z방향도 전도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X방향의 열 요속의 변화 더하기 또 Y방향도 그대로 써주면 되죠. 추가만 하면 돼요. Y방향의 K 델 T 델 Y 이게 Y방향의 열 요속 또 Z방향의 열 요속 요거 그 다음에 내부 열 발생 에너지 제너레이션 히트 제너레이션 합이 로 C의 델타 T 델타 T다 이렇게 확장만 하면 되죠. 얘만 추가하면 돼요. 3차원적으로 보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내부 열 발생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훨씬 쉬워지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한 번에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걸 한 번에 써보면 우리 교과서에 지금 39페이지에 제가 쓴 요 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다 2-38식이 되겠습니다. 2-38식 2-38식 있죠?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면 이게 제로지. 정상 상태. 그리고 내부 열 발생이 없으면 이게 제로죠. 그 다음에 X방향의 전도만 있는 상황. 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벽면 사이에 온도차만 존재한다. Y방향은 유니폼하고 또 Z방향도 유니폼하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앞에 프리에의 전도 법칙 상황은 프리에의 전도 법칙 상황, 즉 1차원 열 전도도만 있고 정상 상태여서 이것도 제로고 내부 열 발생률도 없으면 남는 식은 이거 하나 남죠? 항은 K가 일정하다고 하면 K 앞으로 끄집어내고 D제곱 DX제곱에 T만 남죠. 그리고 열 발생률도 없다고 했고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그러면 이걸 한번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K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다니게 하고 양변을 K로 나눠도 되고 그러면 한번 적분하면 DT, DX는
constant. 그래서 이 constant 값이 결국 뭐냐면 q 닷 나누기 k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이 constant 값 자체가. 그래서 요게 다시 정리하면 요걸 정리하면 dt dx가 constant인데 그 constant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ka분의 q 닷 ka분의 q 닷 k분의 q 닷 a가 빠졌네. ka분의 q 닷 요게 이제 컨스턴트 밸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정리하면 q 닷은 마이너스 ka의 dt dx.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푸리에의 전도 법칙은 1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우선 원래는 3차원이 되겠지? 3차원 비정상 열전도에서 이제 1차원만 고려한다. X방향, 벽두께 방향. 그럼 YZ는 없으니까 1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이 되고, 또 벽면처럼 벽 내부에 무슨 히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제너레이션도 없고, 그 다음에 온도 분포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할 때를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하죠. 시간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K의 T에 대한 X의 두 번 미분만 남게 되죠. 남게 돼서 그걸 한번 적분해주면 온도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는, 그래서 온도 기울기가 벽면에서의 온도 기울기는 선형으로 나와요. 일정하니까 정상 상태, 1차원 열 전도 이렇게 선형으로 기울기가 T1에서 T2까지 이게 X면 TX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일정한 값이 마이너스 Q 단 나누기 KA가 돼요. 뒤에 이제 문제 풀면 이런 예제가 나오니까 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열전도 방정식, 일반화된 열전도 방정식의 특별한 예가 푸리에의 전도 법칙까지 변한다는 것을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1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다름 아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고, 이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에 전도로 들어온 열, 내부에 발생한 열, 합한만큼이 내부에 쌓인다. 시간에 따라서 저장된다. 정상 상태라고 하면 이게 없다는 뜻이고, 내부에 열 발생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것이니까 결국 K dt dx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Q 닷으로 일정하다. 그게 이제 푸리에의 전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장의 서론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임의의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이게 고체라고 하면 고체의 이 각 포인트마다 온도가, 여기 온도 분포가 있겠죠. 온도가 시간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위치의 함수, 공간의 함수죠. 이렇게 공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 임의의 고체 덩어리에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식이 바로 이 3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이 되는 거고, 고체가 이렇게 1차원적인 상황이어서 X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좌변식과 같이 1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부 발생이 없다거나 아니면 온도 분포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열전도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저걸 한번 적분한 형태가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장에서는 방정식을 가지고 벽면에 조건들을 주고, 이제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소개했으니까 이 벽면의 지배 방정식은 1차원 방정식,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제 좌변에 왼쪽과 오른쪽에 온도를 준다거나, 한쪽은 온도를 주고 한쪽은 히트 플럭스를 준다거나, 그래서 다양한 경계 조건을 주면 하나의 수학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수학 문제가 돼서 저 식을 이제 적분해서 온도 분포도 구해보고, 한번 적분해서 히트 플럭스를 구하고, 또 한번 적분해서 온도 분포를 구하고, 이렇게 되면 전도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방정식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알고 바운더리 컨디션 또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
시간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온도 분포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히트플럭스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 초반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1장에서는 전도대류 복사, 그리고 복합 열전달에 대해 소개 말씀드렸고, 2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전도 중에서 이제 지배 방정식인 열 전도 방정식을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장의 내용들을 좀 쭉 따라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열 전도 방정식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열 전도를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식적으로도 잘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1장을 꼭 숙독을 좀 하시고요. 여러분 좀 한두 번 이상 읽고, 또 2장도 좀 읽고 해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대류 복사 전체의 숲을 보면서 지금 내가 그 중에 전도의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 나무를,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주차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